3개월 만에 처음 손에 쥔 돈이 단돈 2만 원이라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은퇴 후 무엇이든 해보겠다며 시니어 기자에 도전했던 한 60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OECD 노인 고용률 1위라는 화려한 통계 뒤에 숨겨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의 단면이죠. 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라는 희망은 정말 닿을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걸까요? 잠시 후 미리 준비한 사소한 습관 하나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한 은퇴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30년간 성실히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치고 퇴직한 김영수 씨, 올해 나이 62세입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와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월 120만 원 정도면 아내와 함께 그럭저럭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과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후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그리고 간간히 나가는 경조사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찼습니다. 과거 온라인상에서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이라며 떠돌던 말들을 애써 무시했던 스스로가 떠올라 씁쓸해졌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낡았지만 손때 묻은 서류 가방을 다시 들고 재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화려했던 경력은 그저 예시야기일 뿐 번번이 나이와 디지털 역량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어렵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잠시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는 월 100만 원 추가 소득이라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역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절감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더 잘 나가는 걸까? 막연한 기대와 준비 없는 퇴직. 그것이 지금의 이 막막함을 만들었다는 뼈아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소득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평범한 은퇴자 김영수 씨의 막막함과 절망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화제가 된 52세의 명예퇴직한 한 방송사 PD의 사례는 김영수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함께 희망의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연금과 강연료, 인세 수입 등을 합쳐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결이 퇴직 후 갑자기 생긴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안정적인 노후는 재직 중이던 30대부터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과 틈틈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집필했던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온 이 작은 파이프라인들이 모여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결국 월 100만 원 추가 소득의 비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전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을 활용하는 법. 둘째, 내가 평생 쌓아온 경력을 재활용하는 법. 그리고 셋째,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는 것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드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고된 노동 없이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로 가입할 경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정작 나의 현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 경력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득과 보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좋은 예시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43년간 선박 제조업에 종사했던 한 퇴직자는 그 경험을 살려 지역 취약계층의 배관 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고, 은행 지점장 출신은 자신의 금융 지식으로 중소기업에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와 4대 보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세 번째 전략은 미래의 수요에 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은퇴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5060 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업으로 한국어 교사와 초등 돌봄 교사가 주목받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며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확대로 2025년까지 초등 돌봄 교사 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막연히 아무 일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를 학습하고 준비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월 1,000만 원 소득의 PD 사례와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리 그리고 꾸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퇴직이 코앞에 닥쳐서야 허둥지둥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재직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을 관리했고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지 고민했으며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봅시다. 첫째,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거래하는 금융사에 접속해 내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이나 50플러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나에게 맞는 경력형 일자리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딱 10분만 투자해 검색해 보십시오. 셋째,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주택연금 월지 금액을 모의 조회해 보십시오.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은퇴 후 소득의 핵심은 누가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산, 내 경력, 내 노력을 통해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100만 원은 단순한 돈 이상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고작 2만 원의 현실은 분명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결코 주저앉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더 현명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전략들을 나에게 맞게 조합하고 적용해 나간다면 월 100만 원 추가 소득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든든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진짜 희망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